오늘은 전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식욕부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는 밥 먹기 싫다 이래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일주일, 열흘, 한 달, 뭔가 계속 해가지고는 입맛이 좀 뚝 떨어지고, 혹시 내가 그렇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혹은 어린아이들이 그럴 때쯤이면은 많이 좀 걱정스러우시잖아요. 오늘은 이제 식욕부진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진료를 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먹고 싶은 욕망이 전혀 없는 상태, 이거를 식욕부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게 급성기로 그냥 잠깐씩 우리 체할 때 그랬다가 마는데요. 이게 꽤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된다 그러면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은 무언가 좀 심각한 질환이 오고 있다는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일단은 보통 식욕부진 그 자체를 병이라고 하진 않아요. 진단을 하진 않지만은 주로 이제 자기의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 그 과정에서 좀 주된 어떤 호소증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식욕을 조절하는 거는 두 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하나는 렙틴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그레눌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이제 장이 비고 그 다음에 혈중 안에 혈당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췌장이나 아니면은 위장이나 이런 장에서 그렐린이라는 걸 분비를 해요. 그러면은 좀 허기 가지고 뭔가 먹고 싶다는 욕구들이 이제 샘솟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혈당도 오르고 위장에 장이 이제 음식물이 차고 그러면 포만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방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시상하부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하게 되죠. 이제 그만 먹자, 배부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균형 사이가 좀 잘 조절이 안 될 때 우리가 좀 식욕부진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문제를 앓을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영양 상태가 좀 불량하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의 그냥 겉모습만 보고도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얇아지고 좀 건조해지기 시작을 해요. 피부도 좀 건조해지기 시작을 하고 약간 노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억력도 뭔가 모르게 좀 기억이 깜빡깜빡 한다든지 좀 뭐 이렇게 머리가 맑지가 않다든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근육도 좀 힘이 빠지고 혹은 좀 이렇게 저리거나 마비감 같은 거를 좀 잘 느끼게 되고요. 장도 뭔가 좀 이렇게 대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신부전이나 아니면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길 수도 있죠. 일단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은 상당히 다양해요. 근데 이게 급성이냐 만성이냐 이런 거를 좀 구별을 해보는 게 더 의미가 있고요. 일단 급성이다 그러면 뭐 급성 위염이나 급성 담남염이나 급성 간염 아니면은 급성 위장염, 췌장염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한데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열을 동반하기도 하고 뭔가 최근에 내가 먹었던 어떤 원인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통 한 일주일 사이에 그렇게 이제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몇 주씩 한 달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될 때 만성화되어 있을 때요. 그럴 때는 이제 만성적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가령 뭐 종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니면 이제 만성 췌장염이 있다든지 간경화가 생겼다든지 이럴 수가 있고요. 몇 가지 정신과 질환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불안증이나 우울증이나 혹은 말 그대로 이제 먹는 거를 좀 거부하는 이런 거식증 같은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가선성 기능 항진증이나 에디슨병이나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나 이런 대사질환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약의 부작용일 수도 있어요. 몇 가지 이제 고혈압약이나 이뇨제 같은 경우에 그럴 수가 있고요. 디복신 같은 이제 강심제의 경우가 그럴 수가 있고요. 마약성 진통제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약으로 쓰이는 항말라리아제나 이런 것도 상당히 이런 식욕부진을 좀 일으키게 되고 우리가 항암제로 쓰는 몇 가지 약물들도 상당한 좀 식욕부진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또 뭐 우려성 신부전이나 요독증이나 에이즈나 폐기능부전, 신부전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인 신부전을 식욕부진을 일으킬 수가 있죠. 일단은 한의학에서는 이런 분들이 오면은 한 세 가지 정도 범주로 이제 변증을 하게 돼요. 하나는 비위기혈증인데요. 말 그대로 좀 비위 기능이 약해진 거예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좀 처져 있다든지 평소에 피로하다든지 손발이 좀 차다든지 아니면은 은은하게 좀 배가 아픈데 배를 좀 만져주면 좀 그런 것들이 괜찮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게 되고요. 보통 이런 위장이나 장의 상태는 혓바닥에 좀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찰할 때 제가 이렇게 손목도 잡고 혀 좀 한번 내밀어 보세요 하잖아요. 왜 자꾸 혀를 날름거리나 그러나 궁금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장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진찰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일단은 비위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색깔도 좀 다홍빛이 돌고 태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근데 간기 범위증이라는 거는 뭔가 위장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적체가 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좀 그득한 느낌이 나고 자꾸 좀 신물이 넘어온다든지 자꾸 이렇게 가스가 차고 좀 신트림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이럴 때는 태를 보면은 태가 뭔가 좀 두껍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얄 수도 있고 노랄 수도 있고, 만약에 노랗다면은 열이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다는 그런 신호고요. 그럴 때는 뭐 산산화 진피복용 같은 그런 약재들을 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위음 부족인데요. 이거는 위장이 말라 있는 거예요. 열이 있으니까는 좀 마르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가 뭔가 타는 듯이 이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만져보면 상당히 좀 딱딱하거나 상당히 좀 손을 못 댈 정도로 아픈 그런 실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변비나 헛구역질 같은 경우들도 좀 잘 나타나게 됩니다. 열이 많으니까 혓바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갈라지고 좀 바짝 말라 있거나 갈라져 있거나 빨갛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삼이나 맹문동이나 이런 우측 같은 약을 써서 뭔가 좀 이렇게 진액을 채워주고 이렇게 하면은 위장의 열이 꺼지면서 그런 식욕도 좀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만성적으로 좀 식욕이 부진하다 싶은 분들은 한약이 상당히 잘 들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메게이스 종류의 어떤 그런 식욕 촉진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상대 우위적으로 한약이 훨씬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부작용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원인 질환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는 침만으로도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내관이라는 혈자리라든지 아니면 사관 같은 그런 혈자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중환이라는 자리에다가 12cm짜리 긴 장침을 이렇게 꽂아주면은요, 조금 있으면 위장이 꿈틀꿈틀 하면서 바로 이런 체증이 좀 풀리기도 하고 또 입맛이 좀 바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이제 소화환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저 약도 상당히 잘 들어요. 급하게 체하거나 좀 뭐가 막혀 있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은 좀 입맛이 좀 많이 떨어지고 배 더부룩할 때 저거 한 20알 정도씩 그렇게 드시면은 괜찮고요. 만성화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약을 먹으면 그때는 좀 괜찮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뭔가 좀 식욕 부진이 생기고 또 약을 쓰거나 뭐 치료를 받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또 마찬가지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는 흉추가 틀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뭐 팔다리 같은 경우에 신경이 지나가면서 팔을 움직이게 하고 감각하게 하잖아요. 목에서부터 여러분의 팔로 가는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은 뭔가 힘도 떨어지고 팔의 감각도 떨어지고 할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간으로 가는 혹은 여러분의 위장으로 가는 신경이 눌렸다 그러면은 위장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장쪽으로 가는 신경은 흉추 한 6번에서 8번 사이에서 나오는데, 대부분 만성 위장 질환을 앓는 분들을 제가 진찰해 보면은 6번에서 8번 사이가 틀어져 있는 경우를 꽤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늘 하시는 경우가 병원에서 약 먹으면 괜찮은데 또 다시 그렇고 또 다시 그렇고 자꾸 죽겠다 그러는데요. 이렇게 등을 흉추를 잘 교정을 해주면은 그쪽으로 하는 신경순환이 회복이 되면서 교정 치료를 같이 병행했을 때 상당히 좀 효과가 좋은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식욕부진한 게 어떤 거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내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밥을 잘 못 먹고 자꾸 말라가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어디를 데려가면 될까요?